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소 일로 일로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인가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이 돼 있다고 그러죠.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젊어지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웃음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전문학 속에 깃든 웃음과 해학과 풍류를 연구하신 국문학계 원로이신 장덕순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 강단에서 많은 그 영재를 길러내시고 올 8월에 서울대학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되신 장덕순 교수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의 풍류, 해학, 웃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얼마 전에 선생님 몸이 불편하셔서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뵈니까 대단히 건강해 보여 아주 좋습니다. 한 3년 전에 좀 알았는데 고혈압으로. 네. 지금 뭐 괜찮아요. 네. 강의도 나가고 네. 이거 출입도 할 수 있고.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편이죠. 네. 선생님 오래 사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왜요? 에이 뭐 이번에 더군다나 앓고 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게 좀 초탈했어요. 아무 때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어. 네. 그러시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셔서 오래 사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도 많은 집필하고 그리고 연구 활동을 계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 근래는 어떤? 뭐 저 잡문을 많이 쓰고 네. 수필이던가 이런 거 쓰고. 내 전공 분야에서는 책을 하나 정년퇴직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네. 논문집 그러니까 국문학의 연원과 네. 그 현장이랑 국문학사 일종이겠죠. 네, 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랜 동안 그 우리 문학에 몰두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것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전 문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 학문을 선택한 동기인데, 네. 이건 특별히 내가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집안 형편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의 그 생활이 이제 탄로되는 건데. 네. 저희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가정이에요.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그 장로님으로서 신학도 나왔는데 목사는 안 하시고. 네. 어떻게 그 진실하신지 꼭 저녁이면 식구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봐요. 네. 근데 꼭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혀요. 근데 내가 한글 성경을 읽게 된 것이 아마 대여섯 살쯤 됐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할아버지한테 칭찬받은 건 있어요. 네. 너도 이제는 성경 잘 읽는다. 네.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요새 말로만 멤버에 넣어줄 테니까 네. 열심히 봐라. 그래서 네. 그게 저 몇 살 때? 글쎄 그 한 대여섯 살 때 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한글 언제 깨우쳤는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글을 읽은 다음부터 성경을 이제 내가 제일 처음 읽은 것이 바이블이겠지. 네. 그 뭐 저기 저녁 때 늘 매일 보니까 네. 신구약 66권이죠. 네. 그 뭐 중학교 다닐 때까지 몇 번 통독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서당에 다니면서 네. 한 2년 다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소학교지요. 지금 네. 국민학교지만 들어가기 전 한 2년 동안 천자문부터 동문선수 뭐 동감 이런 거 배웠는데 네. 그 우리나라 바이블이 한글로 된 바이블이 있고 한문이 섞인 국한문 혼용 성경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국한문 혼용 성경이 한문에다 토를 달 정도입니다. 네. 한문이 상당히 새까맣게 있죠. 네. 그래서 서당을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그 성경을 주시면서 네. 이제부터는 이 한문 성경을 읽어라. 네. 근데 그 읽는 방법이 그래요. 한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걸 새겨서 읽어야 돼. 해석을 해가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 해석에 있는 것이 한글 성경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네. 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네. 그건 한문 성경에는 상제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상제왈이라고 안 하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네. 그것을 아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성경을 읽었으니까 네. 국한문 혼용.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읽는 거지 하여튼 닥치는 대로. 두 번째 읽은 고전이 존 번연의 전로역정. 네. 그거지. 그러니까 네. 외국계 고전부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그때 내 당내 할머니는 안 계시고 이웃 할머니들이
흥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책. 네네. 그런 걸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그래요. 할머님들이 이제 눈이 나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또 나 어린애이고 하니까 귀여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읽어 좀 좋다고 그러시고. 네. 그때부터 뭐 흥부전이고 무슨 뭐 읽었으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들어갔을 그때는 일본 시대지만은 네. 조선어 독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한문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네. 열심히 읽었고. 네. 뭐 중학교 또 그때 조선어 독분 읽고. 네. 그래서 일제 시대지만은 우리의 한글하고 접하면서 네. 그 우리 문화에 자연스럽게 접했지. 네. 홍길동전이 뭐 이런 거. 네. 그러다가 중학교 그다음에 5학년이 졸업반이니까 네. 5학년에서 별 고민도 안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 조선문학이지. 네. 조선문학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뭐 상급회의 간 거죠. 네. 특히 그 고전 문학 속에서도요. 해학과 풍류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째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근데 가지셨을까요? 내가 고전문학 강의를 대학에서 하는 것도 네. 주로 옛날 소설, 네. 고전 소설이 내가 전공을 했는데 고전 소설 읽다 보니까 우리 고전 소설에 해학 부분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흥부전 같은 거는 뭔가 그 놀부가 많은 대목 같은 건 네. 그 아주 비극인데 네. 또 심청전에서도 그 비극이에요. 네. 그러나 놀부가 많은 대목에 가서 웃지 않는 사람 없고 네. 심청전의 그 비극인데 신봉사의 그 우둔스럽고 바보스러운 언행에 웃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극적인 요소를 가진 작품에도 이렇게 웃음이 있는데 네. 심지어 춘향전이든가 배비장전이든가 뭐 이와 같은데 그 웃음이 참 많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자연히 웃음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웃음을 좀 해학을 좀 알아보자 해서 논문도 몇 편 쓴 거 있고 네. 한국의 해학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무슨 심청전이라든가 말이죠. 또 흥부 놀부전 이것은 전부 그 저 서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반상의 계급이 뚜렷하던 시대에 이 서민들이 오히려 그 억압된 생활을 하고 별 재미없는 그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서민 속에서 더 웃음이 많았을까 싶은. 네. 그런데 네. 이 웃음은 내가 늘 말하지만 공동사회, 공동구성원에서 웃음이 나온다고 그래요. 네. 만약 우리 이 방에서 지금 웃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웃잖아요, 다. 네.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오면서 볼 때는 왜 웃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우리는 공동원이니까 웃는데 네. 우리 웃는 걸 본 사람은 모르니까 못 웃는 왜 웃는가를 모르니까. 모르죠. 네, 네. 마찬가지로 서민사회를 양반들은 잘 모르거든. 네. 서민들의 웃음은 양반들이 잘 몰라요. 네. 양반들의 웃음은 또 서민이 잘 몰라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렇게 서민 양반이 얘기가 났었는데 서민들의 그 우스운 얘기는 서민사회에서는 참 우습게 많이 돼요. 네. 근데 그걸 양반들이 그대로 듣고 남기질 않아. 네. 그걸 들으면 참 재미있다. 네. 그래서 그걸 전부 요새 말로만 메모해뒀어요. 네. 그걸 다. 양반들이요? 양반들. 네. 이런 종이 그때 종이가 귀할 때니까 달력 그때도 달력은 있었으니까 네. 역서 뒤에다가 네. 그 듣고 네. 재밌는 얘기 있으면 네. 잠깐 메모해뒀다가 네.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에 그걸 책을 만들어요. 그럼 그 당시 양반 사회에서는 웃음이 왜 없었을까요? 없지? 왜? 양반 사회대로 또 웃음이 있었죠.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동 구성원들이 웃음이 있죠. 그런데 양반 사회의 웃음을 서민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서민 사회의 웃음은 양반들은 듣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적인 그 그렇죠. 웃음이 서민 사회에 있었다. 서민 사회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정나나한 웃음. 네.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그와 같은 웃음. 네. 그것은 서민 사회에 더 많았죠.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고전에 나오는 서민들의 웃음. 이것은 어떤 종류였고 어떤 것이 대표적인 근데 것일까요? 그걸도 참 힘든 얘기인데 예. 좀 힘든가 물어가는데 예, 죄송합니다. 서민들이 양반을 보는 것이 네. 내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보는 줄 알아요. 네. 하나는 부러워하는 거, 아, 부러움의 대상이고. 네. 하나는 증오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 그런데 그럼 부러워할 때 웃음이 있고 네. 증오할 때 웃음이 있는데 네. 증오할 때는 풍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도치. 가시도치는 웃음이죠.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은 네. 어떤 서민 젊은이가 네. 양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양반이 나와 있단 말이야. 네. 그 양반이 입은 걸 보니까 개가죽 조끼를 입었거든.
네. 개가 죽으면 좁게. 그 비쌉니다. 네. 근데 이 성년 보고 이 사람아 자네 양반 보고 왜 인사를 안 하나?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냥 이 젊은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네. 우물쭈물 제 미안합니다. 네. 우물쭈물 또 양반을 가라고 해야 가니까 네.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거든. 네. 개 보고 국 절을 했다. 이 양반이 너 양반한테는 절을 안 안 하고 하고 개한테는 했다는 그 거예요. 양반은 절할 기회를 놓쳤으니까. 네. 너 개 보고는 왜 절하냐? 네. 아, 그 어르신네 자제분 아닙니까? 예. 그랬다. 그는 왜 그런 거 아니? 어른이 개 가죽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도 개다. 네. 우리나라는 개를 아주 무시합니다. 네. 무슨 개판이다 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게 개판이야. 예. 상하 계급도 없는 게. 네. 그런 것은 이게 평소에 양반에 대해 증오했거든. 네. 증오하다가 한번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건 그 개는 개다. 이와 같은 건 우습잖아요, 우습죠. 대단히 그 풍자적인 웃음이죠. 예. 그런 거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러워하는 웃음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부러워하는 것 같은 건 이건 난 늘 얘기입니다만 흥부전이라는 흥부는 네. 신부는 양반인데 네. 뭐 네. 본래 양반을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양반은 보면 너무나 돈 없는 사람이 돼서 돈 있는 사람은 네. 무조건 네. 그 존경하는 네.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 네. 거기서 웃음이 나오지. 네. 바보스러운 데서 웃음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우리 그 뭐 정수동 얘기라든가 아. 봉이 김선달 얘기라든가 말이죠. 또 홍부 놀부전에서 놀부가 한 짓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서민 사회에서는 웃음의 대상이 됐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봉이 김선달 정수동 같은 사람들은 서민들의 그 실제 인물이었습니까? 봉이 김선달은 이건 전설적 인물이고 네. 정수동이 실제 인물이고 실제 인물이고요. 네. 이 인물들은 서민 사회의 이상형 그러면 그 정수동이나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적에 그 사람을 뭐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서민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면서 그렇죠. 얘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눈송이처럼 커져갔죠. 네. 정수동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까? 그럼 그런 한 사람 아하. 많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근데 그 봉이 김선달은 유명하게 대동강도 팔아먹고 뭐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서민들이 못 살았으니까 네. 왕창 돈 좀 벌어봐야겠다. 네. 이런 꿈이 실현된 거고 아하. 정수동이는 그 사람은 돈 얘기야. 네. 뭐 어느 집 아이가 돈을 생겼는데 네. 큰일 났다 할 때 좀 기다려보라고. 네. 기다려보면 나올 거요. 똥 나올 거 아니냐. 네. 뭐 그까지 뭐 수만 양 먹고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까지 동전 한 번 먹고 뭐 죽겠어요? 네. 그게 대단한 풍자거든. 네. 가시도친 그렇지. 얘기죠. 서로 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 사회의 영웅이죠. 그 놀부가 아주 그 구두쇠라고 그랬는데 그 구두쇠지. 그 그건 구두쇠는 어느 정도 구두쇠로 표현이 에이, 됐을까요? 그건 요새 뭐 광고에 뭐 무슨 고비? 자린고비요. 자린고비라는 게 나왔더만 네. 그 이상인데 얼마나 자린고비도 그 제사 때 얘기예요. 네. 그건 돈 많은 사람인데 자꾸 네. 요새 말하면 절약 한다는 그 대표인데 네. 그것도 절약도 분수가 있지. 제사 지내는 놈이 네. 어버이 제사상에다가 굴비를 뭔가 그 놓고 말이야. 제사를 지내는데 아까우니까 네. 한번 제사 지내고 매달아 뒀다가 네. 또 1년 후에 또 갖다 또 갖다 제사 지내거든. 그건 뭐야? 네. 근데 놀부라는 어떤 놈인가 네. 하니 돈 많았거든 원래. 네. 제사 지낼 적에 사과, 네. 뭐 포, 뭐 명태 이런 걸 종에다 써요. 아, 그 실물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 네. 써놓고 네. 촛불만 툭 켜놓고. 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네. 하는 말이 네. 이번 제사에도 돈 안 드린다 했는데 네. 촛값하고 종이값은 들었다 그러는.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 역시 그 유머적인 인물을 설정한 거지만 네. 그런 데서 웃음이 나오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수동이 같은 데서의 그 가시도친 해학. 웃음. 네. 근데 놀부 같은 데는 너무 인색한 데서 오는 웃음이지. 네. 그건 물론 가시도친 건 아니지만 네. 이건 물론 그렇게 설정을 했죠. 네. 그런데 반대로 흥부 같은 건 네. 또 지나치게 바보스러운 거. 네. 너무 착해서. 네. 마지막에 흥부의 박에서 뭐이 나오는 거 하면 금은보화 다 나왔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턱 하니까 그건 흥부 마누라는 그건 둬둡시다 했거든. 네. 흥부가 그것도 타보자니까 네. 그 절세 미인이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흥부는 어떨 줄 모르지. 네. 좋아서. 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타보지 말자 하는데 그 미인은 뭐 인간이 네. 제비왕국에서 보낸 첩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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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흥분 마누라 부투해서 하고 네. 흥분 괜히 좋아서 봐서 이렇게 웃고 네, 하는 그 대목이 우스운 거지. 뭐. 네, 그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나 또 놀부의 박에서는 또 반대로 또 그것도 아주 인물이 해학적인 인물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상두꾼도 나오고 상여꾼들이 네, 네. 나온다든가 뭐 하여튼 요새 말로는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막 네. 뒤로 때려주면서 돈 뺏어가는 거 네, 그거 전부 해학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작품이죠. 네, 그냥 나는 흥부선은 우리나라 해학 소설의 조금 요새 말로 말하면 차원이 높은 해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배비장전이든가 옹호시전 같은 거는 네, 그저 직선적인 웃음을 유발하지만 네, 흥부선은 좀 더 한참 생각한 다음에 나오는 웃음 네. 이런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갖출 것은 다 갖춘 그렇죠. 소설이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선징악의 네, 표본도 테마는 그 되고요. 권선징악이죠. 네, 네. 그 가운데 아주 극대 극에 아주 상반된 인물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죠. 그 가운데 아주 웃음을 많이 그렇지. 저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훈도 것도 주고요. 좋죠. 네. 그래서 그게 옛날 소설의 그밖에 선생님이 발굴하시고 연구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나라 해학의 특징적인 것이 뭐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해학이 그래서 외국 거하고 비해서 우리나라의 특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뭔가 우리나라 이건 낸들 얘기하는데 네, 외국 거는 요새 말로 말하면 딱 바라진 웃음, 금방 네, 네, 웃음이 토하게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 거는 한참 생각한 다음에 웃는 거. 네, 두고두고 웃을. 그렇지. 네, 은근한 웃음이지. 네, 그런데 내가 느낀 것은 한문 표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남녀 관계, 성관계 얘기 무슨 얘기 많이 있는데 네, 그걸 순 한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너무 네. 솔직히 아니고 노골적이니까. 아하. 그러나 한문으로 은근하게 표현한 건 처음엔 몰라요. 나도 이제 한문은 좀 꽤 읽는다 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인데 이 대목이 모르겠다. 이거 찾아봐 사전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건. 네, 뭐 이두식으로 되고 한데 한참 몇 번 본 다음에 보면 이건 그거구나. 네, 그 한문 표현이 그렇게 감수성이 있더만요. 네, 그러니까 웃음도 그런 웃음이 많아. 네, 처음에는 요새 왜 여러분들 형광등이라고 그러대. 네, 금방 깨닫지 못하면 말이야. 네, 우리나라 웃음이 그런 웃음이에요. 네, 처음에 웃음 얘기하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웃거든. 네, 그러니까 역시 무게 있는 웃음이랄까? 네.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 네. 아주 그런 한 웃음. 의미심장하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표현이 우리나라 될까요? 네. 웃음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은근한 맛이 있다는 하는 거. 네. 그렇지. 그 선생님도 고전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인상을 또 많이 관심 있게 글쎄.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부산 비상 갔을 때는 세금도 탕감돼 나왔어요. 왜 물어보니까 이건 전쟁 미망인이 돼서 세금 탕감. 세금도 적게 내본 일이 있어요. 네. 그것도 몰랐는데 내 이웃에 사는 친구가 똑같은 조건인데 네. 자기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딱 네. 대학 교수인데 네. 난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친구가 집국에 세무서에 가서 물어봤어. 네.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은 왜 적고 난 이거 써 하니까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그 사람은 전장 미망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름도 태인데 호주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름 때문에 여자 이름이라 그런지 네. 그런 청탁이 많이 와. 네. 여자에 대해서요. 네. 황진에 대해서도 네. 쓰고 말이야. 네. 또 뭐 여자에 대해서 많이 썼죠. 사모님의 성함은 어떻게? 그 남자 이름이야. 네. 김석환이라고 남자 이름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것도 궁합이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네. 그렇겠는데요? 남자 이름 많잖아요. 그전에 옛날 돌아가신 그 조병호 씨도 남자 이름, 남자가 여자 이름 아니냐고. 네. 구슬 옥자가 네. 네. 많이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닌데. 네. 근데 내 이름이 좀 천하다 그지. 내가 이걸 고칠 기회가 많았어요. 네. 고치기 쉬워요. 이 여자 이름 돼서 고쳐야겠다는 네. 건데 안 고친 이유가 이거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야. 네. 그것까지 고칠 필요는 없지. 뭐. 네. 그래서 같은 근데 특히 황진이라든가 당신이 그 얘기는 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된 거 아니? 관심이 많으셨다고. 연세대학교에 내가 한 6, 7년 봉직하고 있었거든. 네. 그때 자유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서간문 특집을 내는데 네. 나한테 청탁이 왔어요. 네. 서간문 특집을 내는데 한번 편지를 하나 써주시오. 네. 그 어디다 쓸까 하니까 그때 내 특정 인물을 가르쳐 주면서 네. 아무개한테 써주세요. 네.
그분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쁘거든. 네. 나쁜 사람인데 그 네. 사람 아니 사이가 나쁜 사람이지 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에이 그건 안 된다고. 네. 뭐 살아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 맡깁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 네. 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황진이 생각이 나서 네. 그 황 여사에게 하고 시작을 했지 편지를. 네.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 잡지 난 다음에 네. 지금 작가했습니다만 소설가 박영준 씨가 같이 그때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에 만났더니 야 아버지 장 선생 그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래. 네. 뭐 사기요 그래. 아 그 편지 쓴 거 황 여사에게 해서 어떤 마담 어떤 다방 마담인가 아니면 요리집 마담인가 했더니 몇백 년 전에 죽은 황진이 아니야 이거대. 네.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 황진이 쓴 이후부터 또 논문이 이런 게 있어요. 고대 소설에 나타난 여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춘향도 나오고 무슨 애랑도 나오고 저기 바비랑이 나오는 거. 네. 이춘무전에 나온 김여인, 김씨 부인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걸 몇 번 쓰고 나니까 아 이 여자에 대해서도 연구하는가 보다. 그래서 기생사를 쓴 일이 있지. 우리나라 기생의 역사를.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생 가운데 주로 이제 시조도 짓고 네. 한시도 짓고 한 사람들. 네. 또 기생뿐 아니죠. 또 심사임당과 같은 점잖은 분도 물론 있고. 네. 뭐 그런 사람들 좀 다뤄봤죠. 특히 이 황진이에 관한 연구로는 저서까지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게 뭐 창피한 얘긴데요. 그러려면은요. 응. 그 황진이의 그 흔적을 찾아서 많이 그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묘도 찾으러 다니셨다고 아니 그건 그랬는데 연희전문학교 찾으셨습니까? 다닐 때인데 그 사람 묘가 개성 근처 장단 네. 조그만 문헌이 나와요. 장단 네. 근처 큰 길가에 그 묘가 있다. 그래서 어허. 난 장단이 조그만 곳인 줄 알고 찾을 줄 알고 네. 몇 친구들하고 갔던 일이 있죠. 네. 그래서 못 찾았죠 결국은. 네. 찾지 못했는데 하여튼 황진의 시조가 나는 지금 우리나라 시조 문학 가운데서 황진의 시조만큼 잘 짓는 시조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인간 그 황진이라는 그 일개 아녀자이고 기생의 신분이지만은요. 그 미모라든가 뭐 이런 것이 출중하다 이렇게 전해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쪽에 미인이었어요. 네,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문학적인 가치를 더 이거는 오늘 테마하고 높이 좀 다른데 황진이 얘기 기생 얘기인데. 네. 근데 황진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타고 났어요. 네. 그 어머니도 황진이와 비슷한 기생입니다. 네. 어머니가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을 때 황시성을 가진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빨래터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황진이 낳는데 네. 황진은 참 미인이었단 모양이죠. 그래서 네. 전설에 이웃 총각이 그걸 사모하다 죽었잖아요. 아하. 죽어서 뭐 그 관이 뭐 황진이 앞으로 앉아놨다 하는데 네. 그 관이 운구할 때 그 관이 머물렀다 하는 그런 얘기는 민속에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황진이가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네. 에이 나를 내가 인물 때문에 이러는데 네. 뭐 죄 없는 총각 하나 죽였고 네. 이럴 바에는 내 일생을 한번 남자하고 한번 대결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막 시작한 게 그 기생의 행로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유명한 서화담이고 무슨 지족선사고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요녀지. 네. 여부고 네. 좋게 말하면 멋쟁이고. 네. 그건 그 멋쟁인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엔 어느 쪽입니까요? 그 멋쟁이지 뭐. 아, 멋쟁이십니까? 그 저기 특히 선생님이 그 황진이의 시조를 갖다가 말이죠. 시를 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인가 그 벽계수에 내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네. 또 여러분들 알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네. 하늘이를 두려내요. 네.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났다가 네. 이게 시간이야. 시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동짓달 초월한 밤 거죠? 길잖아. 네. 그 긴 밤을 명주 필 다루듯이 말이지. 잘라가지고 하늘이를 둘이 잘라서 네. 하나는 놔둬야 되니까 한 번. 네. 잘라가지고 춘풍은 밤이 짧잖아. 네. 춘풍 이불 속에 서리서 넣었다가 네. 님이 왔을 때게 자기 사랑하는 님 네. 왔을 때 그건 봄밤이 온단 말이야. 네. 봄에 봄 짧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짧은데 그때 이미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던 그 시간을 쓱 꺼내가지고 네. 다 연장시켜서 이마하고 하룻밤 지내보겠다 이거예요. 더 긴 밤을. 네. 그러니까 시간을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바느질할 때 명주필 다루듯이 시간을 다뤘다는 거. 네. 그리고 춘풍 이불 아래든가 춘풍안 이것은 시간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네. 이렇게 시간하고 공간을 제 멋대로 물론 옛날 시인들 다 합니다만은 내가 알기는 그 시인들이 옛날 뭐 워주고 뭐 그런 사람들도
하늘의 별, 땅의 꽃 뭐 이렇게 얘기했지. 네. 시간하고 공간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쉬운 말도 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네. 그리고 매끄럽게 표현했다는 건 이거 외국 시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거 소리가. 아하. 우리나라도 외국 문학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학을 그렇게 좋아 안 하는데 이 황진의 시조에 대해서는 감탄합니다. 현대 시인들의 시와 황진이의 시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황진의 시만한 거 없어요 지금. 그렇게 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황진이 그러기가 좀 미안스러워집니다. 그래도 기세인데 뭐 내가 지금 태어났으니 그렇지요. 황진이 시대 그때 중종 시대니까. 네.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아마 대제학쯤 됐을 거예요. 지금 대학 교수면 대제학 부제학인데. 네. 그러면 황진이하고 사귈 수는 있죠 기세이니까. 아하. 그런데 그건 뭐인가 그때 뭐 송강, 네. 정철 같은 사람이 황진이하고 같이 놀았어요. 아하. 젊었을 때 그때는. 네. 그리고 그때 송순, 면항정 같은 분이 그때 나이 많았는데 네. 개성 유수지. 네. 그래서 황진이하고 같이 시위도 하고. 네. 그냥 기세인데. 예, 지금 장 교수님은 이제 대학의 교수신데요. 그 당시에 대제학이나 부제학이었을 것이다. 그럼 황진이와 이렇게 시도하고 말이죠. 그렇지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인품이 그때 태어나셨으면 뭐 정말 멋이 아니 그때 태어나도 네. 벼슬을 그때는 그 정치가하고 선비하고 같으니까 네. 대개 학자가 정치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도 뭐 그저 선비였었겠지. 네. 선비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인품이 저는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때 뭐 태어난 게 한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선생님, 뭐 텔레비전이 있겠습니까? 이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요? 네? 또 무슨 선생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뭐 비행기를 타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을까요? 난 지금 이 각박한 현실을 아주 쫓기는 생활이거든. 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쫓기고 있을 거야. 집에 엄마 아버지한테서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그거 많잖아. 내가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어디 소학교 가서 들어가면 입학하면 그만이지. 어머니 아버지 어디 학교 얼씬도 못하고 운동회 때도 같이 안 와요. 네. 아주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여유가 있고. 그런데 요새는 뭐 텔레비 보면 재밌다 보면 야 그거 보지 말아라. 네. 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보지 말아 또 언제. 네. 뭐 냉장고 같은데 시원한 거. 요새 지금도 오이 먹고 막 그러대. 네. 우리 어렸을 때 오이가 나면 이게 초여름이구나. 그때 먹어야 오이 맛이 나지. 지금 이거 오이 나기 전에 먹는 거. 네. 비닐하우스 나온 거. 네. 비닐하우스라는 게 그 농업에는 혁명인지 몰라도 네. 멋에는 아주 하나도 없는 게. 황진이는 시간을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또 오이를 마음대로 나게. 겨울에도 오이도 나고. 그런 건 되지. 그러니까 네. 그냥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있어요. 네. 무엇을 마음대로 못 해. 지금 사람들. 선생님의 고향이 강원도라고 알려져 지금 있는데 강원도 철원인데. 네, 실제로 태어나신 곳은 만주시라면서요? 간도 영종인데 네. 간도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중공 땅인데 네. 길림성이에요. 네. 길림성에 연길 가까운데 네. 내가 태어나긴 거기서 간도 영종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촌이죠. 네. 근데 강원도 철원이 또 우리 할아버지가 본래는 할아버지가 만주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웠죠. 네. 그러다가 해방 훨씬 전에 철원을 나와서 네. 또 고향을 지켰었는데 네. 그때 내가 고향을 못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로. 근데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대단했지. 네. 그래서 중학교 5학년 때인가 여기 서울 공부하려 올 때 고향에 들리니 처음이에요. 네. 그때 혼자 가셨습니까? 혼자죠. 네. 혼자 가서 우리 고향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서 한참 그 면사무소 간판 보고 네. 감기에 무량했어. 네. 야 이거 내 고향이구나.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고향은 그저 강원도 철원이다. 출생지 철원이다. 이랬지.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내 출생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간도 영종에서 네. 연길로 가다가 한 신리쯤 가면 마을이 있는데 네. 그 교회에서는 모화산 마을이라고 그러고 네. 행정적인 면에서는 유신촌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할아버지가 지금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났어요. 네. 그러면 주위에서 전혀 만주에서 태어나신 거를 모르고들 계셨습니까?
그건 내 마누라도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걸. 그럼 선생님 오늘 저런서 태어난 줄 알 거예요. 네. 근데 만주에서 태어났다는 게 어떤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서. 뭘 부끄러울 리가 글쎄. 있습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는 뭐 네. 아니 하도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러면 물론 중학 공부는 만주에서 하셨겠군요.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다 거기서 간도 영종에서 했지. 네. 그때도 그렇게 그 중학교 올라가서도 문학에 심취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뭐 그때 소설이 이광수의 흙, 네. 뭐 상록수, 네. 뭐 직녀성 다 네. 알겠네요. 네. 그와 같은 건데 네. 물론 외국 작품들을 일본말로 많이 읽었죠. 네. 라스콜리코브, 뭐 조야버리겠죠. 그 가수시아 같은 거, 뭐 네. 부활 뭐 이런 거 네. 다 일본말을 그때 읽었는데 네. 우리나라 장편이 그때 많지 않았어요. 젊은 그들도 그때 나왔는데 네. 젊은 그들 같은 거 밤새 가면서 읽은 기억이 나요. 네. 그럼 만주에서 그 중학을 마치시고 특별히 하신 일 중에 기억나시는 게 없으십니까? 중학교 5년을 마치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신학을 갈 수도 있고 네. 또 전문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네. 무슨 이유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소학교 선생을 한 1년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내가 우선 한국 고전문학과 죄송합니다. 고전문학하고 접근된 기회는 가졌죠. 거기서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만 일석 이승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화여전 지금 이화대학이죠. 그 강사로 나오면서 엮은 책이 있어요. 네. 조선 뭐 문학 정화라고 하는 거기에 소설 같은 거 한 대목씩 뽑고 시조 뽑고 고전 문학의 정수만 뽑아가지고 편찬한 책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그 교회 청년들에게 읽어주고 해서 그때 아마 결정적으로 내가 아마 한국 고전 문학을 좀 공부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1년 후에 할아버지 보고 나 좀 공부 서울 가야겠습니다. 하니까 가봐라. 그 당시에 배양신학교는 신자삼배 문제로 문 닫았어요. 신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고 그러면 연희전문학교에 문과가 있는데 글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거 가라. 졸업하고 그럼 신학교 가지. 이래서 그래서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연희전문학교 문과로 왔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요. 선생님 이 중학 과정 마치시고 제가 이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 학생을 가르칠 적에 카드 놀이라는 걸 보급을 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그 조상의 것을 심어줬다 그런 얘기를 그런 들었어요. 얘기 있는데 그 일제 시대인데 그 일제 그러니까 1939년 40년 그름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이 식민지에다가 보급시키려고 네. 뭐라 했는가 하면 요새 아이들 좋아하는 카드에다가 일본의 짧은 노래 이걸 일본의 왁가라고 그래. 일본 짧은 노래가 많아요. 네. 그 짧은 노래를 거기다가 이제 카드에다 인쇄하고 아이들 다 모여 앉힌 다음에 카드를 돌아놓고 한 사람이 그 카드를 읽어. 네. 읽으면 전말 떨어지기 전부터 아이들은 밑에 걸 봐가지고 그 카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수가 많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지. 네. 이거를 보급시켰는데 네. 가만 그때 생각 이건 일본 노래를 보급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없겠는가 했더니 마침 그때 뜻 있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네. 시조놀이 카드를 만들어냈어. 네. 그 똑같이 네. 종이도 좋아요 아주 네. 두꺼워. 그걸 해가지고 각 출판사에다가 보냈는데 네. 그때 내 용종에서 그 기독교 관계 책만 파는 서점에서 그걸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네. 이제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하는데 아이들 참 재밌어요. 네. 그 처음엔 내가 읽으면 애들이 그걸 고르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보고 읽게 해가지고 네. 고르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에 어떤 아이들은 한 100수까지 외운 아이가 있었어요. 나도 그때 외운 시조가 지금도 많이 그대로 생각나고 있어요. 네. 그 시조놀이 그 시조를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는 가운데 시조를 우리의 외우지. 시조를 외울 외우지. 수 있게 당연히 그렇게 외우지. 했군요. 예. 네. 그럼 연희 전문에 그 진학을 하셔 가지고는 문과를 택하셨습니까? 예. 네. 그 당시엔 조선문학이지 그 당시 네. 조선문학을 하는 데가 연희전문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서울대학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 만든 거죠. 네. 거기에는 난 생각도 못해서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 네. 알았어도 거기는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서울대 전신인데 거기서는 한글로 된 작품은 가르치지 않고 네. 순전히 한문만
문화만 가르쳤어요. 네.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에서는 그때 배운 거는 구운몽, 네. 그 두시연회, 네. 구운몽 두시연회, 그다음 한문은 자치통감, 네. 뭐 그리고 거긴 또 영어를 또 많이 뭐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죠. 네. 근데 나는 주로 우리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래도 뭐 대단히 재미있게 나는 그 구운몽 같은 건 그때 처음 읽었는데 그거 아 우리나라가 고전에도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것이 있는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그 구운몽은 지금도 그렇게 인상이 그럼 남아요. 그 당시 연희전문학교는 몇 년제였습니까? 4년제 문과는 4년. 네, 문과 4년을 다 그렇지. 마치셨습니까? 그런데 네. 문과 4년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1941년에 소위 진주만 사건이라고 전쟁을 터뜨렸잖아요. 네. 미국에다 네. 전전 보고하고. 네. 그때가 41년인데 43년에 가서 네. 일본 사람들이 그 전문 대학생들 네. 전부 다 징발해가지고 지원병이라 해서 군대 보내는 거 있어요. 네. 그때 내가 걸렸지. 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철원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사람 보내가지고 넌 절대로 일본 군에 나가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피해라. 네. 그래서 그 신문 광고를 신문 광고가 아니야. 신문에 전문 대학생들이 일본 군인을 뽑는 지원한다. 그런 기회를 줬다는 신문 난 그날로 그냥 서울에서 떠났죠. 네. 그래서 경원선 철도를 타고 저 두만강가 그 국경지대에 가서 네. 내려가지고 차를 갈아타고 할아버지가 세운 그 간도 그 마을 갔죠. 그 마을 가면 좀 할아버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숨겨주도 주고 네. 그래서 숨어 살았지.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해방됐죠. 광복은 그 간도에서 맞이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43년이니까 그는 그때가 그 연희전문 문과에 내가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건 졸업을 못했지. 네. 졸업반이지. 네. 그 그래서 광복 후에 그럼 다시 와서 나오셨습니까? 보니까 졸업장을 주더만. 네. 졸업됐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지원병을 나간 사람도 주고 네. 뭐 안 나간 사람도 주고 다 네. 주더만 졸업장. 네. 그래서 졸업을 한 거지. 네. 졸업식도 참여 못하고. 그 연희전문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러고 서울에 나와가지고 바로 서울대학 들어갔죠. 서울대학에 그렇죠. 다시 입학을 그렇죠. 하셨습니까? 학부에 이건 전문학교니까. 아하. 여기 네. 저기 연희전문학교 문과는 일제 시대에는 그 저 예과와 비슷한 거예요. 네. 네. 고등학교 지금 말하는 고등학교입니다만 네. 그 당시에 대학 들어가기 위한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연희대학에 학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학부가 안 생겼어 해방 네. 직후에. 네. 생겨도 1학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때는 고학이니까 서울대학 가니까 서울대는 2학년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럼 2학년에 들어갔죠. 들어갈 때도 하등 갈등을 안 느끼고 무슨 과를 할까도 생각도 안 했어. 네. 약간 시험 치고 나서 국사과를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지. 네. 그냥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 당시 조선문학과지요. 네. 그 당시는 서울대가 아니고 경성대학이었어요. 네. 그냥 들어가서 그래서 네. 서울대학을 편입돼가지고 그냥 국문과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광복 직후의 그렇지, 일이십니다. 그죠. 네. 그게 내가 1947년 그랬지. 그게 들어가가지고 졸업한 게 1949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처음 강의하신 건 언제? 그게 1949년이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 졸업이 7월 달이죠. 졸업식이었어요. 네. 졸업하고 나서 공주의 사범대학이 이게 처음 생겼어요. 네. 2년제인데 네. 거기 가서 처음 강의를 하기 시작했지. 첫 번째 강의하신 내용이라든가 그 기억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 아주 이상해 그죠. 네. 난 원래 문학이 전공인데 거기 가면 문학개론이든가 국문학개론 이런 건 좋은데 네. 이 언어학개론 뭐 국어학개론 이런 것까지 하라고 그래요. 네. 서울에서 왔다니까. 네. 별명이 개론 선생인데 네. 근데 국문학개론 같은 게 우리가 고전이니까 네. 그건 그저 내 노선만 돼서 할 수 있지만 네. 언어학개론 국어학개론 이건 마침 대학에 있을 때 이승 선생이 국어학개론 노트가 있었고 네. 유흥엇이라고 유명한 언어학자인데 네. 이북에 갔습니다만 그분 노트가 있었어요. 네. 그 전달 강의를 했지 뭐. 그건 공고하고 네. 이건 내 강의 아니고 네. 이분들의 강의를 내가 전달한다. 네. 그렇게 아주 강의 있습니다. 그 개론만 강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개론 선생이에요. 지금도 네. 그때 나한테 배운 제자가 종종 네. 만납니다. 네. 근데 그분 제자도 다 같이 늙어가는데 얘기가 그래. 아유 그때 선생님 젊으셔서 우리가 참 동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강의 들은 기억을 지금 난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도 몇 사람이 여기 서울에 있어요. 네. 그 민가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그 고전 문학 있지 예, 않습니까? 이 자료를 수집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 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설화 문화를 갖다가 발굴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발굴하신 자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데 이거 소라문학 얘기 지금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소라문학 강의가 신설된 것이 1960년인가 61년이거든요. 네. 그부터 이제 필드워크를 해서 현지 답사를 하는 거지. 네. 그 자료는 그 전에 네. 문헌적인 자료죠.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네. 1950년인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책들 서울에 있는 책들이 전부 다 내 책도 구하지 못했지만 네. 전부 지방에 특히 목포 같은데 제지 공장에 있는 데 많이 갔어요. 제지 공장에. 하하. 그냥 그때 그 가람 이전이 다시 종이를 만들자 만들면 이런 그렇지. 얘기입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목포던가 이런 제지 공장 근처에 있는 분들은 좋은 책들 자료를 많이 구했어요. 네. 그때 나는 공주에 있었는데 공주에 장날 이제 가봤지. 네. 장날에 갔더니 씨앗을 파는 노인네가 이런 한적을 네. 가득 싸놓고 네. 그 씨앗 파는데 네. 한 장씩 뜯어가지고 씨앗 싸서 줘요. 봉투를 만든다 이런 네, 얘기입니까? 그 가만히 가보니까 이런 책들이 한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때 내가 거기서 고전적 자료를 몇 책 아주 귀한 걸 네. 그래서 구했는데 어학에 관계 있는 건 내가 어학을 아니니까 네. 그 어학하는 친구에게 줘가지고 네. 논문 발표하게 해서 네. 발표된 것도 있고 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많이 구했어요. 네. 제일 먼저 발굴하신 자료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 문헌에서는 그 이춘풍전이라고 알지만 이춘풍전을 이춘풍전이요. 네. 그 해학 소설이지.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학교에 발표를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지만 작품도 전체를 학교에 발표했고. 그 이춘풍전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그건 이제 6.25 일사 우퇴 때. 네. 내 친구가 군인이 하나 있는데 고급 군인인데 장교인가 뭔가 네. 높은 사람인데 피난 갈 때 뭔가 풀이하라고 집차를 하나 하고 운전수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네. 그러면서 춘천에 한번 무슨 가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춘천에 갔다가 다 피난 가고 없어요. 네. 기와집 큰 기와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 안방에 갔는데 안방에 책들이 널려 있어요. 네. 이 벽장 문을 보니까 벽장에도 책이 많아. 네. 거기에서 구했어 이 춘천을. 아하. 근데 그 책은 일제 시대부터 우리 조선문화 한 사람들이 구하는 책들이었어. 네. 구하던 책인데 그때 내가 발견했지.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서 국어국문학회에서 처음 발표해가지고 네. 그냥 논문도 발표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대학생들이 더 좋아하대. 사모님께서 그 단국대학의 교수로 계시지 않습니까요? 김석환 그런 선생님이신데. 것도 언제 다 알아가지고. 네. 유명한 그 도예 가시거든요, 사모님이. 그런데 그 한 분은 남자 이름을 가지신 도예 가시고 한 분은 여자 이름을 가지신 황진이를 좋아하시는 국문학자신데 두 분이 가끔 이거 언제 방송 나간지. 저 두 분이 가끔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한다든가 선생님이 사모님의 작품을 평하고 또 사모님이 선생님의 글을 평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근데 그게 다투시는 우리가 일은 없어요. 없으십니까? 다투는 것보다도 우선 그게 없어. 네. 집에 사람이 내 저서를 나온 건 알지만은 네. 읽는 일이 없고 네. 내가 관계된 그러면 또 잡지신문 독자가 나오면 하나도 없는 거 독자 아닙니까? 없지.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뭐 내 마누라도 그렇고 아들 딸도 내 건 하나도 안 읽는가 봐. 예. 그러니까 다 보시겠죠. 전혀 네. 전공 분야는 서로 뭐인가 얘기도 안 하고. 아하. 그러니까 네. 뭐 오히려 그게 나아요. 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뭐 얘기저기. 네. 근데 도자기에 대해서도 나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고. 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그 외조를 잘하시는 외조를 잘하는 게 남편이다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한다니까 소문이 나서. 내버려 둔 거지 뭐. 외조는 뭐 아니 그냥 뭐 시집 와서 네. 아들 딸 낳고 아들 큰 다음에 공부 또 하겠다는 건 그럼 해보라고 하는 거. 그때 대학 들어가는 건 뭐 학비도 얼마 안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는 등록금만 그때는 몇천 원이니까. 네. 그럼 해보라고 그래서 한 거니까. 네. 자기가 극성스러워서 한 거고 외조만 한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내가 네. 가장이라고 뭐 남편이라고 뭐 그렇게 의시되고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게 아마 외조면 외조겠지. 네.
사람마다 다 성격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웃음이 많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내가 좀 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알지만 조선조 초기의 정승 유명한 정승 황희정승 있지. 네. 황희항정승. 황희정승이요. 네. 그런 인간성 네. 대단히 바다같이 넓은 인간성이에요. 네. 그런 데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그건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설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해. 네. 근데 황정승은 그 양반 무슨 내가 아까 김선생 그랬지 인간적인 데서 웃으나 그래요. 비인간적인 데 웃음 없어요. 네. 여러분들 원숭이 보고 웃지. 원숭이 자체 웃은 게 아니지. 네. 원숭이가 인간의 흉내를 내는 때문에 웃는 거예요. 네. 그 인간적으로 웃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데서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네. 황정승 같은 분은 인간 중에서도 아주 너그러운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분은 그 당시 그렇게 양반 쌍놈들의 그 계급 의식이 심할 때도 네. 그 종들의 자식이던가 종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한 일이 없습니다. 네. 종의 자식이 그건 자기 방에 무시 출입합니다. 네. 먹을 갈아가지고 글을 편지 쓰는데 종놈 자식이 와가지고 장난하다가 집에 엎어. 네. 그래도 그걸 툭툭툭 터지고 욕도 안 합니다. 어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선생님 저 황희정승 같은 분이 전부 우리 사회에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진 못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 현대 사회를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웃음을 항상 잃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그게 불가능할까요? 난 이 현대 상황에서는 자기의 마음가짐입니다. 네. 자기가 네. 그러니까 초조하지 말 거 우선. 네. 초조해 하지 말라. 초조하지 말 거. 네. 그리고 이제 인간성을 뭔가 발휘하는 거죠. 네. 그래야 웃음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초조한 가운데서 네. 비인간적인 데서 절대로 웃음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요새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만 뭐 캠퍼스에서 종종 웃음이 나오는 거 있는데 네. 그건 재치. 네. 재치에서 나오는 웃음은 아주 천박합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깊이 있는 웃음이 못 되지요. 네. 그러니까 요새 퀴즈라고 해요. 퀴즈랑 많이 있지. 네. 그 웃음을 폭발하죠. 네. 옛날 수수께끼가 좀 다릅니다. 네. 옛날 수수께끼도 웃음 나옵니다만 네. 요새 퀴즈 같은 웃음은 현대판 웃음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런 웃음을 웃지 않았어요. 네. 이 배 밑에서 나온 웃음은 웃었지 여기서 나온 웃음은 안 웃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이어야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해학을 연구하시고 우리 고전을 많이 그렇게 평생 연구를 하셨는데 선생님은 그 생활 철학으로 어떻게 그 웃음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근데 생활 철학이라고 하긴 좀 저기 철학한 사람들한테 자꾸 철학을 남발하면 욕 먹습니다. 네. 네. 내가 이제 야 그 사람은 철학이 없어. 마침 상대가 철학자예요. 네. 그 사람은 철학이 없어. 뭐 이런 말 했다가 혼났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을 무슨 뭐 거리 떠돌아다니는 뭘로 하나. 네. 그것도 학문이야. 네. 근데 생활 철학이라는 것도 그것이 뭔가 역시 이건 나는 기계에 돌아가는데 기름을 쳐야 돌아가지 말이죠. 네. 현대 생활에서는 이 웃음은 기름의 구세를 충분히 할 줄 아는데 네. 이것이 잘 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항상 초조하지 않은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 의식적으로라도 이거 내가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네. 이러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좋은 말씀하신 일소 뭐 네.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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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생활 태도를 가지는 거. 네. 의식적으로라도 웃어야 되겠다. 네. 웃자. 네. 막 이런 철학. 선생님이 그 주장하시는 삼쾌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건 겁니까? 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여기 뭔가 장난꾸러기들이 한 말인데 네. 우선 저기 삼쾌 네. 세 가지 통쾌하다 그지. 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웃음을 통쾌하게 웃는 거 제일 좋은 거야. 네. 근데 그 삼쾌는 여러 가지 해석하기 달렸지만 우선 좀 더러운 얘기 화장실에 가서 변을 통쾌히 봐라 하는 것도 되거든요. 통쾌인데 네. 그러나 이제 웃음을 통쾌하게 웃는 거야. 네. 가가대소란 말이 있어. 네. 가가대소라는 게 폭소지. 네. 근데 거기는 가가대소에는 가시가 안 돋쳤습니다. 네. 그런 가시가 안 돋친 웃음. 웃음을 웃으라. 웃으라. 네. 그것이 우리가 살을 찌게 하고 네. 생활을
윤기 있게 돌아가게 하는 네. 기름의 구실도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있죠. 선생님은 그 생활하시면서 많이 웃으시는 편입니까? 그래서 강의할 때 웃음을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비교적 의식적으로 네.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그러죠. 네. 부부가 하려면 뭐 이견이 상치돼가지고 얼굴이 붉을 때가 있지만 네. 그때 가능하면 웃는 얼굴로 네. 대하는 거. 네. 뭐 그렇게 노력을 하죠. 네. 그럼 평소 웃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자꾸 웃으면 바보가 되니까 네. 자꾸 웃지 말고 네. 그냥 그때 필요할 때 웃는 거죠. 네. 아니,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게 아주 네. 우리 생활엔 좋습니다. 뭐 학문의 정년이 있겠습니까마는 네. 선생님은 금년 8월에 정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건강하시니까요. 앞으로도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실 많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나라 고전 문학을 이제부터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뭐 미흡한 데가 많고 네. 또 나이 먹어가고 또 교단을 떠난다 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못했구나 네. 이 생각이 나요. 또 예. 못했다고 하는 거 예. 그걸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거 우리나라 고전 문학을 예, 계속해서 그럼 하시겠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고전 문학. 네. 그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것을 되살리는데 이렇게 뭐 평생을 바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정년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후배들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웃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뭐 어떤 방법이든지 좋으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은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일소일소일로일로라는 옛말이 틀림이 없는 말이겠지요. 평생 동안 고전 문학의 연구에 정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많은 해학과 웃음과 참멋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신 장덕순 교수님과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 고마운 고맙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